그러면 사실 요즘 젊은 창업자들이 네. 외식업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뷰를 다니면은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외식업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막 해야 되고 네네. 목도 좋은 건데 권리금도 막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변수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좀 푸드트럭 이용에 좀 돈을 좀 덜 들이고서라도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좀 적은 비용으로다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네. 했었거든요. 그래 생각했을 때 창업 비용을 지금 새롭게 솔루션 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근데 보통 그 부동산 비용이 제일 크죠. 네. 그리고 저희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들지가 않아요. 어차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맹비나 창업비나 이런 게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뭐 드린 말씀은 부동산 뭐 2천만 원 보증금 2천에 뭐 권리금 1,000만 원, 뭐 월세 100, 보통 요 정도 선이 많아요 지금. 네. 대부분. 근데 그런 분들보다 저희 최근에 솔루션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1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 월세 300 이상 되신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하세요. 300이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상권에 네, 상권도 좀 좋으신데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합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다 1억 이상 지금 다 투자하셔가지고 나름 젊은 나이에 상권을만 유동인구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신청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믿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한 달 동안 가계약, 계약도 하지 말고 일단 가계약 동안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큰 돈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많이 더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 오픈하셨던 분들이랑 다 만나보라 그래요. 실제로 가서 그분들 이제 1년 이상 되셨거든요.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웬만하면 다 커트하잖아요.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본사 욕하니까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다 만나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건지도 좀 직접적으로 보는 게, 한치건 선수보다 대놓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해요. 제가 지금 계속 들어보면은 사실 그분들한테 해주기만 하지 사실 바꾼 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점점 키워가고 있잖아요. 대신 제 브랜딩은 계속 커져가고 있죠. 있는 네. 욕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근데 생각외로 자기를 안 받아주면 욕을 하죠. 자기 팀으로 안 받아주면. 네. 맞다, 면접도 다. 저희는 그 사람들도 한 달 동안 저희는 뭐냐, 저도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지, 마음이 진짜 열정이 있는지. 내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처음엔 열심히 하겠다고 왔는데 한 달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었을 경우. 뭐 울면서도 전화 다시 와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밖에 없다 내 길은. 그래도 똑같습니다. 한 달 뒤면 저희 본부장님도 저희도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뭐 한 달에 보름 정도를 방문을 해줘요. 그러면 진짜 그게 대단한 건데 내 발품을 판다는 게. 예, 저희 일당 어디 가더라도 기본 4,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들을 보름 이상을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해요. 생각보다. 왜? 매출이 너무 쉽게 올라오니까. 내가 고생을 안 해보고 매출이 갑자기 뻥 100만 원, 150 딱 떠버리니까 장사 쉽네. 그 다음부터는 뭐 오후 3시에 갔는데 매장에 보이지도 않고, 옷차림도 뭐 난립니다. 뭐 머리는 붕 떠가지고. 진짜 30, 40대 엄마들 상대해야 될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한 두세 명 딱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백종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난감한 상황인데. 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네, 저희도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계신 분들이 워낙 단단하게 계시고 또 믿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보면서 계속 가는 거고, 저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더 앞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수수료도 10% 받는 것도 있습니다. 가락에서 물건 받는 것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세일을 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수수료 안 받아버려요 지금. 왜? 커야 되니까. 그리고 수수료 10% 나가도 규모의 경제로다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엄청 크죠. 받을 수 있다. 네, 엄청 크죠.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수증까지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거기 상호랑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혹시 자기네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만큼 있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랑 해서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만 다 보내주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한 20개 정도가 맥스로 다 관리할 수 있다. 저희 체력이. 예, 저희 체력이. 예. 근데 20개로 다 만족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족할 사람은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수ung 용 중에 또 잘하시는 분을 뭐 만들어
이렇게 하시는 건 뭔가 방법은 찾으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강북지점장님 그 네. 주영이 그 인터뷰 4개 올라가신 분 있거든요. 아, 네. 수익 공개하신 분 그분들 뭐 고민과 금심이 많았던 모습들서부터 다 차근차근 올려드렸었어요. 마지막 수익 공개까지.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공식을 말씀드릴까요? 전장을 처음에 하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네.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근데 현재는 장사가 일단은 바닥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솔루션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거를 네, 기존 거를 그게 더 힘들죠. 내 가게 살리는 것보다 남의 가게 살리는 게 10배 이상 힘듭니다. 해보시면 네, 주격당하는 걸 살리는 게 어려운 더 힘들죠. 왜 또 이런 것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같이 해주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쉽게 보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안 따라와 나중에. 생각보다 안 따라옵니다. 3, 4개월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저희도 손 놓죠. 근데 지금처럼 여기 앞에 계신 아까 그 사모님 계시죠? 2명한테 사기 먹고 이제 3번째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바닥까지 왔잖아요. 네. 매출도 안 나오지, 드린 돈도 몇 천만 원 날라가 버렸지.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한번 실패를 대차게 겪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오픈을 처음부터 딱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따라오 생각보다 힘든 길이지만 차라리 그러면 너무 이렇게 힘든 바닥까지 하셨던 분 차라리 살리는 걸로 하자. 진짜 백종원의 그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은 걸로는 망한 과일 가게 살리는 게 전문이신 거네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장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네. 직접 하나를 그냥 네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으로 들어? 저는 당연히 뭐 구매욕구가 높은 데로 가고 부천으로 가야죠. 뭐 아파트 가격의 기준으로 간다든지 아파트 가격과 옷차림, 차 다 보고 가야죠. 엄마들. 그리고 아이가 얼마큼 있는지 초등학생들이 평수 대비 다 봐야 되죠. 그걸 보고 들어가야죠. 제가 한다면 제 기준으로. 그러면은 사실 요즘은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초보들은 절대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상가들도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모르는데 네. 신도시들을 꼭 가게 되면 먼저 선점을 하고 누가 또 선점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두 팀은 네. 말 같지도 않은 가격으로 치더라고요. 네. 피장사. 누군가 죽이겠다는 피장사죠 그거. 100%. 그게 피장사. 네, 그게 피장사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초보자는 힘들고 힘들죠. 어떻게 보면 베테랑. 대신 베테랑이 들어가면 이제 와도 상관없죠. 오히려 걔가 억제가 될 수 있죠. 거꾸로. 규모의 경제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가 갑자기 시골 한바닥에 4,500평씩 차리는 이유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걔네들 시장에서 하러 옵니다. 분명히 그쪽 팀들도. 오서 가격대를 보면 이게 안 들어오죠. 오히려 거꾸로. 피장사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보증금 2천에 권리 1,000에 월세 100 이 정도 그림이었다가 이제는 좀 욕심을 부려서 1억 정도 투자해서 월세 300까지도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월세일 때는 매출로 따졌을 때 월 네.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는 팔아야지 그 정도 커버하는 게 맞는 사람 한 명당 100만 원씩 보시면 돼요. 저희는. 사람 한 명. 직원 한 명을 쓰면 100만 원 매출이 나와야 돼요. 2명이면 200. 그게 그래야 돌아갑니다. 돈을 벌 수 있고. 한 명에 네, 3명을 쓰면 300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비례입니까? 네, 거의 보통 요 정도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해놓으면 아저씨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오시는 분들 부부가 거의 지금 대부분이죠. 영업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는 좀 빠르고요. 보통은 한 9시 정도 하실 거예요. 12시간. 네, 더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저녁 시간대는 또 타임대가 또 있다 보니까 12시까지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테이크아웃 위주잖아요. 네. 테이크아웃 위주고 직접 와서 사가는 개념인데 과일 장사라고 하면은 일반 상이랑 틀리게 고객 행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멘트 치죠. 네,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다 교육을 천안 그래서 오늘 왔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교육시킵니다. 거기서 교육을 네. 하면은 합니까? 하죠. 아, 하죠. 네. 내 가게인데. 그러니까 직원은 안 돼요. 직원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가게이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못하면 와이프라도 합니다. 근데 고급. 강남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보다는 재치 있는 멘트나 조금씩 그리고 고객 감독 서비스, 뭐 메모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감기 걸렸으면 저는 항상 레몬이랑 귤이랑 자몽이랑 싸가지고 포스트잇에 써서 눈이 빨리 나시라고 이런 것도 넣어드려요. 배달 가면서 해도. 지금도 뭐 아줌마,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누님 편안하게. 지금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좀 네. 아까 밴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단골 식당 가면 밴드를 저보고 가입을 시켜요. 예를 들면 횟집이 있는데 철마다 그 횟감들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막 이만한 회 막 딱 들고 막 오라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걸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 오게 되는데 밴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제철 과일이 나오고 좋은 게 나왔다고 밴드를 딱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그걸로다가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이 전체 매출에서 한 어느 정도로 저는 네. 아니면 다른 매장들을 말씀드릴까요? 두 개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400명 기준으로는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기본으로 주문을 시키세요. 10%. 근데 뭐 일반 이런 싸구려 과일이 아니고 한정판이에요. 백화점보다 더 비쌉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크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면 거의 완판시키고 이제 저는 일 끝내놓고 이제 따로 또 알바를 쓰니까. 근데 일반 매장들은 보통 1000명 기준으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은 일단 보고 밴드글을 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거기도 근데 커요. 매장마다 틀린데 커요. 좀 강릉 같은 경우는 아예 밴드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그 매장 친구들은 거기는 60% 이상이 다 밴드를 보고 다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200 이상을 찍어요 하루 매출. 네, 그리고 주형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좀 적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좀 엮여져 있는 쪽이면 거의 한 20-30%는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아니면 60% 이상. 전체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단골 비중이 몇 프로? 제 기준은 100%. 예, 100%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키시고 네. 계속 선물.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린 저는 데이터를 저도 따로 모으고 있어요. 요 네. 시키시는 분들 그 지역적으로 데이터를 따로 모아서 제가 차후 매장을 어느 쪽으로 전략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 제가 가장 많이 시키시고 있는 그 동네 그 동을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럼 단골 고객들은 창출이 되셔서 100%라고 하셨을 때 신규 고객을 더 늘리려는 노력은 그거는 블로그나 이쪽으로 나가고 그쪽으로 있죠. 하는 네, 거예요? 유입은 계속 시킬 수 있으니까 해도. 그럼 단골 고객이 그렇게 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판매 루트로 봤을 때 직접 사가는 비율하고 배달을 시키는 비율하고 저는 어차피 온라인 쪽이니까 배달이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금 매장들을 보면 거의 50대 50이에요. 눈비가 와도 올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라 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은 특히나. 그러면 사실상 날씨에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게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강릉에 지점을 두듯이 앞으로 확장을 계속 하실 건데 그렇죠, 지역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아파트 세대수로 500세대, 1000세대 잡고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전국에다가 3000개를 깔겠다. 네. 아니면 뭐 캐주얼 일식 한식 이런 집들은 뭐 3000세대, 5000세대 잡고 간다. 그래서 전국에 500개 네. 깔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기준이 있는데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보통 세대수를 어떻게 잡아서 지역별로 전국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과일은 지금 저희가 아직 추산을 그렇게 못했었어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뭐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신 이제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기본 아파트 세대 수는 2000세대는 넘어가야 어느 정도 이게 유동기가 들어오거든요. 이 과일 쪽은. 근데 배달 같은 경우는 사실 1kg 정도까지는 무조건 기본 배달 네. 앱 기준으로는 1kg 정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시골이 아닌 이상에는 최소 만 세대 이상을 잡지 않아요. 만 세대는 잡는데 과일은 쪽에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네, 과일 쪽 이게 경쟁도 너무 많고요 지금. 거기마다 또 대형마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밴드나 온라인 쪽을 또 더 많이 신경을 쓰라는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있는. 충성 고객들을 아예 더 흡수를 더 하게끔. 그러니까 마트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갖고 있는 출중한 맛을 더 낼 수 있는 요인을 계속 만들려고 하죠. 가격대들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과일 트럭 장사도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매장 쪽으로만 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은 하죠. 무조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한데 트럭 장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돈을 벌려고 오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일 트럭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도 해보고 저기 과일 트럭 진짜 전문가고 저분. 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실 수 있지만 사실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열정보다는 잠깐의 돈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 사람들에 대한. 근데 매장은 일단 본인들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사장님 방송 보면서 굉장히 좀 내 업에 대한 자신감과 네. 그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되게 좀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네. 과일 가게라는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어쨌든 네. 지금 뭔가를 계속 주고 계시단 말이죠. 뭔가 주고 계시는 입장에서 지금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될 거고 창풀을 통해서도 그런 초보 창업자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과일 창업이 앞으로 희망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좋게 얘기하려면 당연히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었고 단지 난 오픈하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함 때문에 오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오고 있어요. 유망하죠. 먹거리인데요. 그리고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과일 소비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게 어떤 쪽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모든 자영업의 지금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 나오면 쓰러지고 있어요. 뭐 몇 년, 5년, 뭐 7년, 8년이 됐던 이런 사람들도 막상 나오면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식당 창업은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분들도 요리 잘 만드시겠지만 실제로 나와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사익 부분도 있습니다. 과일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만 하다 보니까 직원으로 있다 오신 분들은 운영 체제를 또 몰라요. 매장을 내가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생각보다 안 합니다. 직원도 더 많이 뽑아버리고요. 생각보다. 아니면 너무 없이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요. 옆에 경쟁 상대한테도. 유명하고 그리고 저는 과일 가게 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본인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본인만 과일 장사가 뭐 잘 될 거라 옆에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일도 잘 팔리고 돈도 벌고 있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 본인이 직접 어디 가서 몇 달에도 일해보는 거. 똑같은 말일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유망하고 먹거리는 앞으로 계속 갈 거죠. 반세기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 먹거리 싸움은 뭐 이 산업은 계속 유망한데 본인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판매만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제일 1차적으로 그게 아니라 과일 쪽으로 뛰어들려고 생각했으면 사입 루트를 본인이 꼭 알아야 돼요. 과일을 어디서 사와서 내가 어떻게 이걸 경쟁력 있게 풀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서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창업하시는 게 좋죠. 아무리 지금 경쟁이 많다 해도 나만 계속 생기는 이유는 잘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엄마라도 자기 자식 하나 있으면 애기인데도 소고기 한우 3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일부러 좋은 거 먹입니까? 아니면 품질 괜찮으니까 좀 찌그러지고 이런 거 반반이에요 지금. 반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촌에 가서 하고 싶다는 장사도 솔직히 내가 힘들게 갖고 온 과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인정받죠. 그렇지 않은 외적인 부분에서 지역에서 하다 보면 가격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맛보다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그 괴리감이 되게 커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소매 상인들이 오셔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는 나 정말로 시장에서 고생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발품 팔아서 갖고 왔는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그냥 외면하고 간다.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다반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매장에서 잠깐 봤을 때 일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네. 그럼 한 분당 100만 원씩 잡으면 일 매출이 한 1000만 원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분들도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매출 대비했을 때 보통 외식업이라고 하면 그냥 러프하게 예를 들면 3,000원을 번다. 그러면 20%가 남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네. 그러면 5, 600을 가져간다. 세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많은데 과일 같은 어떻게 보면 원물이잖아요. 원물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는 수익으로다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을까요? 보통은 30%로 많이들 잡죠 기본으로. 근데 이제 생각할 때는 로스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로스까지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그 재고 처리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거기서 등락폭이 많이 커지죠. 로스를 처분하는 방식들도 다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로 어떻게 주스를 만드나요? 주스도 있고요. 주스를 근데 만든다는 것보다는 너무 그 비효율적이고 주스용으로 써서 파는 게 낫죠. 예. 네, 주스용으로 써서 팔고 기스사가 문단위 과일 그럼 뭐 커피숍에다가 공급을 납품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본인이 영업을 또 뛰면 됩니다. 그 재고 처리가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재고 처리 때문에 다 쓰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로스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30%를 말씀을 다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10% 이하가 많죠 지금 초보분들 특히. 로스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단련돼 있다고 재고 관리서부터 관리하니까 그 정도 선 등락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대략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소매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 정도 선을 잡고 계세요. 사실 결혼은 하셨죠? 그렇죠. 결혼하셨는데 지금 9시부터 9시까지도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집에는 언제 들어가시고 쉬는 날은 언제? 대략 없어요. 여기 원룸 잡아서 자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집하고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세요? 놀 땐 또 놀잖아요. 놀러 갈 땐 놀고 잡을 때는 해도. 근데 예전보다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고 정신이 뭐 편하니까. 이것도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경험이 많았죠. 다시 올라쓰고 아까 제가 뭐 12년 돼서 이제 알았다. 그것도 그 전까지도 몰랐었어요. 이 잘 팔고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하고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나 재구매가 이루어지게끔 내가 스스로가 단련이 된다. 그때가 한 그 정도 차이였다는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자영업자들 편하게만 생각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힘듭니다. 어디 뭐 편하게 잠자고 어디 편하게 내가 놀러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저희 매장분들도 일요일날 놀라고 하세요. 본인들은 저희 못 놀게 해요. 네, 알바라도 써서 돌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희 생물은 사입이 토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일요일날 들어오는 돈이 다 자기 돈이에요. 사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초보분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놀고 싶어요. 근데 이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수익이 올라와야지. 그게 저도 제일 그런 게 저 처음 오픈하자마자 쉬는 날 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끝났어도 어떻게 하면 어쨌든 이거 먹고 살자고 먹고 살자고 하죠. 하는 건데 네. 아직 제대로 돌아가기도 전에 쉬는 날을 만들고 저희 오신 솔루션 신용가족 다 노는 날 하루씩 계셨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니네가 힘들더라도 알바를 쓰더라도 무조건. 그리고 일요일 날 돈이 너희들 돈인데 왜 너희들 돈을 그렇게 묵히고 있냐. 나 돈 2, 3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내가 벌어야 될 돈도 못 벌고 또 쓰면 또 쓸어 갈 거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너무 힘든데 라는 거기서 좌절감이 오죠. 식구들이랑도 제대로 못 노는데 저희처럼 한번 바닥 한번 쳐보고 뭐 한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하면 좋아해요. 나가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강릉 간다 그러면 빨리 갔다 와 그만하고 또 거긴 또 강릉도 내려가면 1박 2일 또 자고 내려와야 돼요. 그게 전부 자영업의 현실이죠.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만큼. 마지막으로 과일을 떠나가지고 네. 초보 창업자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마음가짐. 내가 얼만큼 절실하고 얼만큼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때. 근데 나도 애매하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애매해요. 그리고 주변 식구가 많이 말립니다. 많이 말려요. 말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자신감이 있을 때도 오픈을 해도 지금 망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왜? 경쟁이 너무 세니까. 정말로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절실한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믿지 말라 그러셔도 남 믿고 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가 얼만큼 정말 절실해서 이걸 최대한 목숨 걸고 해봤냐 그래요. 저는 팔고 나가야죠. 매장에서 못 팔면 들고 나가서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내 결의가 있을 때 자영업 하세요. 그때 하셔야지. 저는 웬만하면 직장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